세계 역사상 최대의 극비 프로젝트라 일컬어지기에 충분한 비밀 도시와 극비 핵시설이 정부의 철통 같은 기밀 하에 미국 내에 건설됐다. 40만 명이 이 계획에 관여했지만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They told us exactly what to do and not to tell anybody. 무려 20억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지 위에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건물이 세워졌고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모된 이 극비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날 한 연구팀이 이 극비 시설의 조사에 나섰다. 연구팀은 이곳의 푸르른 계곡과 메마른 사막에서 이 사라진 세계의 실체를 밝혀볼 것이다. The army tore down the entire community called Happy Valley. It's gone. 이제 최첨단 컴퓨터 기법과 최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역사상 가장 복잡했던 공학의 위협에 얽힌 진실을 재조명해보려 한다.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사라진 세계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테네시주 오크리지. 1941년 당시 이곳은 인적이 드문 농업지대였다. 하지만 정부의 극비 계획이 진행되면서 2년 만에 비밀 도시로 탈바꿈했다. The government realized that this project was going to take many workers, so they began to design a city that ultimately would hold 75,000 people.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최대의 극비 프로젝트가 진행될 터전이었다. 정부는 이 도시의 존재를 비밀에 붙였다.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 X, 즉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기 때문이었다. 역사가 데이비드 브래드쇼는 오늘날의 오크리지를 조사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극비 프로젝트에 관한 단서를 수집 중이다. 1939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이 곧 원자폭탄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루스벨트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이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국이 되도록 지시를 내렸다. 책임자로 임명된 레슬리 그로브즈 장군은 전례 없는 권한과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했다. Well, theoretically, of course, a bomb was possible in terms of the physics of it, but engineering and all of the other many things that had to go into making an actual combat weapon were quite unknown. So this was a pretty big gamble to start off on. 최우선 문제는 부지 확보였다. 원자폭탄 개발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는 엔지니어들의 의견에 따라 그로브즈는 뉴멕시코와 워싱턴주 그리고 이곳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필요 시설을 건축했다. 데이비드 브래드쇼는 과거의 기록들을 살피며 오크리지 핵시설의 설립 과정을 조사해왔다. 브래드쇼가 찾아낸 문서에 따르면 그로브즈는 2억 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지를 증발했는데 워싱턴 DC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농지가 이제 곧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었다. Leslie Groves selected this site to become the site for the Manhattan Project. If you had looked out here in 1941, you would have simply seen rolling farmland, homes, barns, outbuildings, very rural, very much the way it had been for 100 years. They picked this site because of its protection. 오크리지의 지형은 여러모로 그로브즈가 생각했던 여건을 충족시켰다. 산등성이로 둘러싸인 지형이 극비 계획을 진행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극비 프로젝트는 위험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산등성이가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었다. In September of 42, the 1,000 farm owners here received a very short letter which said, by December of 1942, you must be off your property. 가문 대대로 오크리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은 몇 주 만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내세운 설명은
이 땅이 전쟁에 사용될 거란 것뿐이었다. 부지가 확보되자 정부는 곧바로 보안 문제에 전력을 기울였다. Probably one of the first security buildings built was this one, and it's probably one of the last original ones still standing. 이 높은 탑들은 항구적인 감시 체제를 위한 보안 시설로 당시 이 지역은 교도소처럼 보안 체계가 엄중했다. You entered probably through a spiral staircase. There were machine gun ports, gigantic searchlights above us. None of the trees on this ridge would have been here, so the ability to have 360-degree security would have been tantamount, and I'm sure that's why they selected this spot. 데이비드 브래드쇼는 자신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크리지 내부와 주변의 보안 체계에 관한 세부 사실을 밝혀냈다. 이 지역은 엄중한 보안 하에 접근이 제한돼 있었고 상급 보안 인가자만 출입이 가능했다. 또한 모든 출입 차량은 엄중한 경계의 7군데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오크리지는 사실상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곳이었다. 그 후 3년 동안 오크리지는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극비 시설로 평가받으며 철옹성 같은 감시 체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로브즈는 이 허허벌판에 최대한 빨리 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수만 명의 노동자를 불러들여야 했다. 당시 이 공사를 맡은 민간 건설업체는 정부의 최초 계획에 따라 무려 1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 지역을 건설해야 했는데 과학자와 엔지니어, 군인 및 건설 노동자와 인부들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또한 이 새로운 도시엔 가게와 병원을 비롯해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최고 절정기엔 주민 수가 7만 5천 명에 달할 예정이었다. 오크리지에 건설된 비밀 도시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이 도시가 놀라운 속도로 건설된 사실이 밝혀졌다. Just off the sidewalk here are some of the very first houses in Oak Ridge, E apartment buildings, probably completed in August of 1943, built very, very quickly. This house, all the foundations would have been laid. Then the framers would have come in the next day and framed maybe a dozen houses in a day. Then the plumbers, electricians, finally the finishers, and people would have moved in maybe one every hour as these came off the production line. Really built only to last for 10 years or so. 60 years later, they're still with us. 이 새로운 마을은 전형적인 교외 지역처럼 보이지만 오크리지의 경우엔 원자 폭탄 개발이란 극비임무를 띠고 있었다. 육군은 다음 목표인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문서를 제작했다. It's really interesting. It's marketing by the Army. They knew people didn't want to be coerced into Oak Ridge, but attracted, and so they developed this document, talked about what your house would look like, transportation, stores and shops, a supermarket, a furniture store, a moving picture theater. The document is fantastic, and it actually shows the different types of houses, and it also has the rents. Type A house was $38 per month. That includes all utilities, garbage pickup, everything you would want.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브래드쇼는 당시 이곳의 모습을 불과 몇 달 만에 수천 명의 인력이 수용 가능한 만채의 가옥과 90개의 공동 거주 건물을 비롯해 5,000채가 넘는 이동 가옥이 완공됐다. 1943년 7월부터 노동자들의 입주가 시작된 후 미국 각지에서 전시체제 확립을 위한 구인 광고를 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When I was interviewed, I said I'm interested in some kind of war work. He said, well, this is vital war work. I said, well, where will I be working? He said, well, I can't tell you. It's secret. I said, well, what will I be doing? He said, well, I can't tell you that. It's secret. I remember coming here, and we had to be stopped at the gate. They searched the car. It was scary. It really was. And then when we got into the area, it was scarier still because you think you come into a town. There was no town.
There were just trailers, rows and rows of trailers and huts and all this temporary housing, a lot of mud, and you weren't supposed to ask any questions. 당시 주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전쟁의 최전선에 투입된 것이었고 이들의 생활은 비밀로 가득했다. We had many posters up. What you see here, what you hear here, when you leave here, let it stay here. So we knew if we found out anything, don't breathe it, don't tell it. 오크리지의 보안 시설과 인력 및 설비 등의 기본 시설이 확립되자 마침내 본격적인 극비무에 착수할 수 있었다. 당시 오크리지의 노동자 중 95%는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들이 수행했던 일들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데엔 엄청난 우라늄 처리 시설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역사상 가장 큰 건축 프로젝트가 이어졌다. 미 군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비밀 기지를 건설했다. 이 비밀 도시엔 7만 5천 명의 노동자가 거주했으며 Y-12라 불리는 핵처리 시설이 들어섰다.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충분한 우라늄 농축을 위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당시 필요한 우라늄의 양은 45kg이었는데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를 위해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된 공학 프로그램이 뒤를 이었다. 이 거대한 Y-12 처리 시설은 여전히 극비 사안이며 지금도 핵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수년 동안 책임자로 근무한 레이 스미스는 극비 계획을 밝히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지어진 건물의 흔적들을 조사하고 있다. 1943년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그로브즈 장군은 즉시 9개의 거대한 공업시설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Below us is the Y-12 National Security Complex. It was built as a major part of the Manhattan Project. If you look, you can see 3 of the 9 major buildings. The cost to construct these buildings was $427 million. They're made out of concrete and steel, and the materials were all brought in here, truckloads and trainloads of materials to build this huge facility. 가로 세로가 각각 평균 91m와 152m에 달하는 9개의 건물은 지금까지도 건재하며 이 거대한 시설이 지어지게 된 초기 계획에 관한 실마리를 품고 있다. At the beginning, when they were planning these industrial buildings, the 9 of them, they didn't really know what the equipment would look like that needed to be in there. But they knew that it needed to be large buildings and that the equipment would likely be heavy. So it was built with the huge cranes to lift in any design that might be needed for the equipment that would be installed to obtain the enriched uranium for the first bomb. 원자폭탄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제조는 전혀 새로운 영역이었다. 또한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제조 과정을 테스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You had to compress everything into one phase, basically. You were doing your research and development pilot phase at the very same time you were designing a massive building that was going to be the industrial facility to make it on a huge scale.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공장 중에서 원래의 우라늄 처리 시설이 보존된 공장은 베타3라 불리는 한 곳뿐이며 1998년까지 우라늄 분리 시설로 활용됐다. 최근까지도 처리 과정과 공장의 위치 및 건축 공법에 관한 상세 정보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레이 스미스는 이 시설 뒤에 감춰진 은밀한 역사를 조사해 이제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밝혀낼 수 있게 됐다. This equipment, the Calutrons, were actually built by using magnets on either side of a vacuum chamber. These units are very heavy. That's why the structure was built as sturdy as it was to hold the large single magnet that went all the way around this rectangular shape. 공장 내부에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값비싼 전자석이 설치됐다. 이 설비를 가동하려면 수 킬로미터의 동선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는 전시 상황이라 부리는 전량이 총알과 포탄 제조에 투입됐고 이에 기술자들은 과감한 대안을 제시했다. Someone had the bright idea, said, why not use silver? Well, that's a very good conductor, but where were you going to get it? Well, you could go to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nd decide to get what eventually were 14,000 tons of silver that were literally taken out of the depository and melted down and turned into the wiring for the magnets at Y12. 그로브즈가 국고에서 은을 확보하자 칼루트론 설비 제작이 가능해졌다. 이제 이 설비의 작동 방식을 밝힐 수 있게 됐다. 일단 가열된 우라늄이 거대하고 강력한 자기장 내부로 유입되면 원래의 원료로부터 핵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소량의 우라늄 235 원소를 분리해낼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칼루트론은 38개의 자석으로 구성되는데 이 건물에 설치된 36개의 칼루트론을 포함 총 1152개의 칼루트론이 설치됐다. The magnets were so large that they had to keep people away from them, and they couldn't use any tools that might be attracted by the magnets. In fact, they put a red line to warn people not to go any closer. If you did and you happened to have something in your pocket that was metal like a pocket knife, it'd suck it right up against there and it would hold you there. You couldn't get it off. And in fact, to get it off, you'd have to cut the material around the object to get away. 조사 결과 전신무 기간 동안 프로젝트 X에 관련된 전력 소모량이 미국 전체 생산 전력의 7분의 1을 소모할 만큼 엄청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152개에 달하는 칼루트론이 1년 내내 매일 하루 24시간 가동됐기 때문이었다. 장비의 운용을 담당한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 칼루트론 아가씨라 불린 고졸 출신의 여성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아는 바는 거의 없었다. We knew we were doing something towards the war effort, but it was a surprise. And we were glad that we could contribute to that. You had dials that you had to get, maybe this dial lower and this dial higher. The units that they were monitoring, they actually sat in front and would turn these knobs as needed. They were actually rheostats that would change the current going to the magnets and the calutrons. But they didn't know that. All they knew was this meter needs to stay on a certain number, and I adjust this one or I adjust this one to make it move one way or the other. They had no idea what they were actually doing. Nothing was ever said. If you talked about anything, it's, what did you do last night? Where'd you go? But not about work. So all the girls was young, pretty, and very sociable. And we enjoyed each other. 레이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과학자들은 이 중요한 업무를 고졸 여직원들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So they set up a contest where the scientists operated one bay of controls for the calutrons, and the calutron girls operated another one. They ran for a week like that, and at the end of the week, the calutron girls beat the scientists hands down. 2,000명의 칼루트론 아가씨들이 6개월 동안 교대로 일했지만 비효율적인 공정 탓에 우라늄 235 원소의 생산량은 겨우 3.1kg에 불과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아무리 혁신적인 공정이라도 목표 달성이 힘들다고 판단되자 프로젝트 X 담당자들은 두 번째 공장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이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건물이 세워질 계기가 마련됐다. 이 광고를 보시면 TV를 끄세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쿠키를 구워보세요. 시작하세요. 델몬트 같은 생활. 델몬트. 이 광고를 보시면 TV를 끄세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쿠키를 구워보세요. 시작하세요. 델몬트 같은 생활. 델몬트.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위대한 비단길,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낸 건축 비법, 이 잊혀진 제국의 건설을 파헤친다. 최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복원한 제국의 건설.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를 실행한 아테네를 중심으로 놀라운 건축물을 창조해낸 그리스. 그 중심엔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며 눈부신 황금 시대를 연 알렉산더 대제가 있었다. 제국의 건설, 그리스, 알렉산더 시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낡은 건물은 한때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K25라 불린 이곳은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 건물로 당시 촉박했던 우라늄 235 원소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됐다. 현재 K25 건물은 심각한 방사능 오염으로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하지만 연구팀은 당시 이 건물의 모습과 이를 건설했던 공동체의 탄서를 밝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1943년 미군은 태평양에 패권을 놓고 일본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로써 원자폭탄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고 결국 과학자들은 원자폭탄 제조에 필요한 45kg의 우라늄 235 원소를 얻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해결책은 새로운 타입의 농축시설이었다. 이미 오크리지의 마을과 거대한 전자석 분리시설 건설로 막대한 자원을 소모했기 때문에 당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They authorized the construction of a gaseous diffusion plant. It was a much more difficult engineering problem. It really was a bigger gamble as far as General Groves and his people were concerne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계 최대 규모의 건물을 세워야 했는데 이들이 선택한 곳은 오크리지 비밀도시에서 17km 근방이었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15만 3천 입방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콘크리트로 메워졌으며 건설에 필요한 수천 톤의 자재를 제공하라는 징발 요구서가 모든 공장에 보내졌다. 이와 더불어 수천 명의 건설 인력도 필요했다. 역사가 데이비드 브래드쇼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당시에는 공장 근처에 거대한 거주 구역이 있었을 거라 확신하고 있다. The Army right across the highway built an entire community, temporary in nature, nicknamed Happy Valley by its residents. But it wasn't so temporary that it didn't have things like a school, it had a recreation hall, stores. Essentially, when the war ended, the Army tore down the entire community. Some of the structures were built on foundations and footers, which we think may still exist. So we're going to see what we can find and see if we can find some clues to the community called Happy Valley. 브래드쇼는 1943년에 지어진 해피밸리의 주민 수를 1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동주택에 거주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는 울창한 산림에 가려진 상태지만 당시 마을의 흔적은 이 지역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I think right through here is a fire hydrant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course, it wouldn't be in the middle of the woods 60 years ago. It would have been in the middle of this bustling city, which is called Happy Valley. And really everywhere you look, even though this is just the woods today,
you see bits and pieces of the thousands of people who lived here. 과거 도로가 나 있던 곳은 아직도 평평하게 다져져 있으며 지역을 가로지르던 상하수도의 흔적도 여전히 남아 있다. I think this is a telephone pole. It looks like it probably powered a facility, and I think this foundation was probably it. Looks like definitely a permanent structure. This is part of a laboratory, I'm sure, a toilet, and it probably would have sat just like that over this. And it looks like over here there is what's probably, I imagine, was the sink. So this was probably a men's lavatory for the Hutman area. 현장의 흔적과 설계도 원본을 바탕으로 데이비드는 임시 거주지였던 해피밸리의 과거 모습을 복원해냈다. 1943년부터 44년까지 24개월 동안 이곳은 분주한 마을이었다. 주민들은 이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K25 시설 완공에 매진했다. 이 건물이 바로 당시 주민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다. 지금은 거의 폐건물과 같지만 현장을 둘러보면 K25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현 시세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5억 1200만 달러가 투입된 이 시설은 미식축구장 35개를 합친 크기로 45kg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됐다. It's an absolutely fantastic structure. The building itself is 4 stories high on this side, the outside. And rather than building a mile-long building, they folded it into a U shape. And what you're looking at is one leg of this U. This is a half a mile long. Each of the legs is 400 feet wide. K25 시설의 규모가 이처럼 방대해야 했던 것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이었다. 핵무기로 쓸 수 있는 우라늄 235를 생산하기 위한 기체 확산 공정은 가스 형태의 우라늄 238 원소를 여과시키는 과정인데 워낙 비효율적인 방식이라 같은 과정을 수천 번씩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원자폭탄의 핵심인 농축 우라늄이 절실했던 당시 여건상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했다. It was and still is the largest building that was built in the Manhattan Project days. It's the largest relic that remains. And it is just now, as we speak, in the process of being taken down. 현재 K25 시설은 철저하게 출입이 금지됐지만 오늘날 원본 설계도와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1944년 완공됐을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기록에 따르면 면적은 18만 5천 제곱미터에 달했으며 길이는 800m, 폭은 300m가 넘었다. 내부에 설치된 동관은 1220km, 전도체는 6100km에 달했고 제조 공정에 사용된 물의 양은 5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쓰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당시 기록을 보면 K25 시설이 가동된 후 완벽한 기밀 구조여야만 하는 파이프의 흠을 점검하는 인원만 무려 12,000명에 달할 정도였다. Well, my job was to find the leaks in the wells in the pipe. And the pipes would come in from overhead and stop at my station. We found the leak in the pipe and we marked it. And then the millwrights would come and take the pipe off to be welded and sent back. And that was just all day. We just wondered what the pipes. They were big pipes, little pipes with elbows, all kinds of pipes. 물론 보안 체계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다. This is my badge that I used when I worked at K25. I could go to the restroom, I could go to the cafeteria, and I could go to my workstation, but no place else. 부단한 노력 끝에 K25 시설이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원자폭탄 개발 경쟁 속에서 프로젝트 X의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1944년 7월
엄중한 경비 하에 우라늄의 첫 번째 샘플이 오크리지로부터 당대 최고라 불리는 과학자들이 대기 중이던 3,200km나 떨어진 뉴멕시코로 운송됐다. 이후 이 뉴멕시코의 비밀 도시에서 원자폭탄의 무기화 및 실험과 제조 과정이 진행됐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극비 시설로 분류돼 있다. 바로 로스앨러모스 연구소다. 뉴멕시코주의 심장부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로스앨러모스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현재까지도 극비로 분류되는 핵무기 설계 시설이다. 하지만 1940년대 당시 이곳은 프로젝트 Y로만 알려졌으며 바로 이곳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2개의 원자폭탄이 설계되고 제조됐다. 현재 맨해튼 프로젝트 당시의 건물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곳의 본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역사적 기록과 낡고 무너진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고고학자 존 아이작스는 그로브즈 장군과 과학 책임자였던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로스앨러모스 지역을 조사해왔다. We're at the site of the original main gate to the laboratory that was established in 1943. They were looking for a place that was remote, and in those days this was very remote, and that also did not have any security vulnerabilities because of the terrain. It provided the best suite of characteristics that they were looking for to put a laboratory here. 그로브즈와 오펜하이머가 처음 이 지역에 왔을 당시 이곳엔 목장주를 육성하는 최고의 학교가 있었지만 정부는 학생들을 서둘러 졸업시키고 토지를 징발한 후 엔지니어들을 이주시켰다. 학교의 강당이었던 풀롤로지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And this really became sort of the social center of the Manhattan Project. A lot of social events took place here. 오크리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스앨러모스 시설도 임시가옥과 이동주택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축됐다. 훗날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오펜하이머는 이 외딴 지역에서 자신과 함께 일할 미국 최고의 두뇌들을 모집하는 책무를 담당했다. You've just come from a prestigious university on the ea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or perhaps from Europe. You're recruited to work on a secret project you don't even know where. Then you're told to report to a train station in Lamy, New Mexico. First thing you ask is, where's Lamy? You're taken on a day-long journey over rutted, muddy roads into this encampment that basically looks like it comes out of the middle of nowhere. You're now told, here's where you're going to conduct one of the most innovative and creative scientific endeavors in the history of mankind. You might have thought that you were absolutely crazy and had gone nuts, but that was the reality of those days. 당시 이 엘리트 과학자들의 근무 환경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This was a site that was built very rapidly by the Army. They used whatever materials were available. They brought in lumber and they erected shanties and shacks in which they conduct experiments that were to revolutionize mankind. 실험이 진행된 3년 동안 600채가 넘는 기술 시설이 건축됐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그중 겨우 30채만 남아있다. 존 아이작슨과 앨런 맥기히는 조사의 초점을 처음으로 개발한 원자폭탄을 폭파시킨 시설로 집중했다. 두 사람은 현재 이 시설의 본 모습과 실험 과정의 세부 사항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종합하는 중이다. We're at a building called the gun site, or also known as the periscope bunker. And it's the site where the uranium gun device, the uranium gun weapon, was designed. 이론은 단순했다. 우라늄 조각을 포신을 통해 발사해 다른 조각과 충돌시키는 것이었다. 두 개의 우라늄 조각이 융합되면서 핵폭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폭발은 완벽한 시간 조절이 핵심이었는데 바로 이 건물에서 과학적 이론이 공학적 현실로 승화됐다.
What was done here was working out the ballistics, muzzle velocities of these projectiles inside the bomb that were shooting into each other to see if they could get sufficient speed to have the weapon successfully assemble before it exploded. 연구팀은 설계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구조물이 잠망경 역할을 하는 탑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과학자들은 이 설비를 통해 아래 건물에서 발생되는 파편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각각의 발사를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었다. We're pretty sure that the inside of this periscope tower it was light tight, so that they would have probably been using it to take photographs of the actual tests that were happening right above. 이 볼트들은 강력한 함포가 지면에 고정돼 있었다는 증거이며 잠망경 탑에서는 전체 포탄 발사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This is an area where we think that the naval guns were situated. You would have been able to have a clear shot between the guns mounted here and the periscope structure that is just a little bit to the north. 이제 전문가들이 증거 조사를 통해 이 잃어버린 세계를 복원할 수 있게 됐다. 포격 진지와 잠망경 탑은 주위와 하나로 건설됐고 벙커는 보호 차원에서 90cm 두께의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벙커 위에 설치된 함포에서 포탄을 발사했다. 과학자들은 잠망경 탑에 설치된 고속 카메라를 통해 발사된 포탄의 속도와 파괴력을 기록했다. They would fire these weapons and they would understand with great precision and detail the speed of the projectiles, the time it took from the ignition of the charge until the projectile began moving. Those minor details were very important in ensuring that they could assemble the critical mass necessary to sustain the nuclear reaction. 엔지니어들은 포격 진지에서의 실험을 통해 원자폭탄 제조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과학적인 개발을 통해 플루토늄이란 새로운 물질로도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파괴력에서도 우라늄 폭탄보다 한 수 위임이 증명됐다. 플루토늄 폭탄 제조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실험 시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로스앨러모스의 과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수년 동안 버려진 탓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오두막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로스앨러모스의 V지역이다. 연구팀이 이 건물을 찾은 이유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가장 위험한 실험들 중 일부가 진행됐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젠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이 시설의 본 모습과 당시의 실험 과정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1944년에 이르자 우라늄 원자폭탄의 개발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로스앨러모스의 과학자들에겐 신물질을 원료로 하는 한층 강력한 원자폭탄의 제조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This totally new material that was discovered, and that is plutonium. And the scientists had actually been able to do enough calculations to try to understand that plutonium would probably be a better bomb than uranium. 새로운 경쟁이 진행되면서 로스앨러모스에도 새로운 건물들이 건축됐다. This area is called V site, but during the war, this was actually called Technical Area 25. They came out here and used this little area as a special sort of high security secret area for working on the implosion device. 전인 미답의 영역에 발을 디딘 엔지니어들은 이 실험 과정이 지닌 엄청난 위험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폭발물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The idea is to start with a sphere of plutonium and to compress it using high explosives to a point where now it could sustain a critical reaction. This was a challenge for explosive development. Normally with explosives we would blow things up, not try to blow them inward. And so the implosion concept was created. 군 당국은 폭탄 개발이 다급한 상황에서 실험 시설을 짓는 데 허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A lot of this stuff was salvaged from other construction projects because when they decided to build this area, it was just like, come on, we got to get a place to put this together, grab some stuff from other places around the laboratory and throw it together and get us a building as quick as you can. 설계자들은 V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강력하지만 때론 불안정한 고성능 폭약을 다루리란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예방 조치를 확립했다. This is part of a surface that was around the buildings in this whole area, and this is a spark suppressant material that was on the ground because they're working with high explosives. 불꽃의 위험이 전부는 아니었다. 뉴멕시코의 이상 기후도 문제가 됐다. This is one of the highest lightning strike areas in the United States. So during the summer, during the monsoon period, we get lots of lightning. And so lightning is a major issue in this whole high explosives area. V 지역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의 임무는 플루토늄의 핵을 폭약으로 단단히 포장한 후 빈틈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었다. 자칫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균일성이 요구되는 폭발 과정이 붕괴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위험한 실험 과정 도중 창고에 저장된 수톤의 TNT에 사고로 인해 불이 붙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요한 건물 주변은 범이라 불리는 보호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Now this is the berm back here behind us, of course, that was built as a protective device for the high explosives. And these berms really were designed during the project to protect people and buildings behind it so that it would limit the damage if there was an accident. 원본 설계도와 현장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이 보호 기술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각 실험 시설 옆에는 3.6m의 범 구조물이 세워졌고 금속 재질의 완충봉을 세운 후 그 뒤를 흙으로 덮었다. 범 구조물은 폭발 사고 발생 시 건물 내부의 인력 대신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었다. 고성능 폭약을 조립하도록 보내진 폭약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조지 키스타콥스키였다. Kistiakowsky was asked by someone, weren't you afraid of, drilling into these high explosives and pouring in this molten high explosives that they would explode? And he said, well, if it exploded, I would never know. So he was pretty blasé about the whole thing. And I think they had an attitude that a certain level of risk was acceptable because it was wartime. 1945년 5월 두 개의 내폭형 폭탄이 성공적으로 제작되자 과학자들은 이 폭탄 중 하나를 실험해보자고 군 당국을 설득했다. 하지만 실험이 실패할 경우 폭탄의 플루토늄을 다 날린다는 게 커다란 걱정거리였다. 엘렌 맥기히는 이 기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연구하면서 귀중한 플루토늄을 보존한 방식을 밝혀냈다. They were worried that when they did the test that basically the conventional explosives would detonate, but they wouldn't have an atomic reaction, and that the world's, or close to the world's supply of plutonium would just basically get scattered to the winds. 엔지니어들은 직경 200m의 거대한 사발 구조물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만약 플루토늄이 폭발하지 않는다면 폭발한 TNT는 그저 이 풀 내부로만 흩어지기 때문에 물을 여과하게 되면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이 방식이 폐기되자 엔지니어들은 플루토늄 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실험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최초의 핵폭탄 실험 일자는 1945년 7월 16일로 결정됐고 로스앨러모스 남쪽 320km 근방의 엘러머 고도가 실험 부지로 선정됐다. 엔지니어들은 폭파 실험 전 폭탄의 파괴력이 충분치 못할까 우려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제어가 불가능한 폭탄을 만든 건 아닌지 고심했다. So one of the great associated with the first test was how much energy that the test would produce. What would be the yield of the weapon? Indeed, scientists took a number of wagers as to whether or not the ignition of that device might cause a reaction between the nitrogen and the oxygen in the atmosphere, and thus ignite the atmosphere and cause a total conflagration. 27개월의 대장정 동안 비밀리에 수많은 인력과 물자를 투입하고 무려 2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을 통해 증명될 예정이었다.
실험 결과 눈부신 백색 섬광이 240km 반경 내에서 목격됐고 폭발음은 320km 근방까지 퍼져나갔다. A press release was prepared ahead of time, saying that an ammunition dump had exploded, and that was what caused the bright light to occur on the dawn of July 16th. And lo and behold, that was printed in the paper, and people, I suppose, said, well, I guess that was an ammunition dump, and took the newspaper at its word. 당시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역사의 행보를 결정지을 것이란 사실을 깨달은 목격자는 거의 없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탄이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로부터 태어난 것이었다. The logistics are mind-boggling. I mean, it takes 27 months these days to do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And these gentlemen were able to put everything together in that time frame. 폭파 실험 3주 후 첫 번째 우라늄 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폭발했고 사흘 후 플루토늄 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모든 실험 시설은 비일에 가려진 채 흔적을 감췄고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인 후 극비 사안으로 붙여졌다. 해피밸리 같은 거주 지역 역시 영원히 사라졌다. 하지만 이 대역사의 유산은 맨해튼 프로젝트의 사라진 세계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극비 기술 속에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